이른바 슈퍼위크로 불리는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을 지난 월요일에 이어 다시 모시고 정치권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그 산불이 정말 걱정입니다. 조속한 진화와 수습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소장님, 예.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해야겠죠.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으로서 또 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히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김문기 전 차장과 관련해서 모른다라고 한 부분을 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그대로 무죄로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1심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골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를 이전에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이렇게 편집된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조작이다. 사진이 국민의 힘에서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들어가 있는 그 사진 확대돼서 이렇게 편집이 된 사진인데 그것이 조작이다. 조작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골프를 쳤는데 안 친 것으로 그것은 행위의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1심에서 결론 내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무죄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백현동. 국토교통부에서 보냈다고 하는 그 공문이거든요. 공문이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에서 어떤 협박적 내용도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산업 연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전해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 실제 이제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또 성남시의 공무원, 이 사람들이 정인으로 나왔을 때 협박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건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중론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뭐냐? 어떤 내용을 읽고서 그것을 협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개별마다의 의견 표명이다. 그것을 허위사실로 아니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죄로 선고가 된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보수층에서는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선거 자체가 바로 이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치권의 당초 예측과는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예상을 하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검찰의 압박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저는 이제 백현동 부분입니다. 백현동 부분은 그 부분은 공문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증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문의 증거물에 대해서 성남시의 공무원도 아무도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실제로 이제 용도를 상향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게 1단계냐 아니냐. 또 실제로 이 백현동 아파트는 옹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국토교통부의 압박인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인섭 씨라고 이 백현동 건으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된 인물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 논란을 보면은 관계를 보면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일종의 빼박캔트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이 빗나가는 그런 선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들 예측했던 건 이 대표로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거다. 이 부분은 뭐 동일했던 것 같아요. 일단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냥 뭐 우리가 안도의 한숨이 이렇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로서 집중이 되어 왔던 부분을 첫 번째로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또
재판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부분까지 가는 것이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해서 총 5개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는 남아있지 뭐 워낙 여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4월달에 위정교사도 있습니다만 가장 이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이 재판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는 일각의 분석은 날개를 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판단이 여전히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 공직선거법도 대법원으로 갑니다. 어쨌거나 간에 뭐 대선이 있고 그거는 아직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적 개념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2심 재판부는 그 편집된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대법원에서 조작으로 볼까 저작으로 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이 버젓이 있고 증인이 나와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재차 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럼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그 답변을 합니다. 공문으로요. 아, 그거는 다 성남시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압박이나 협박은 물론이거니고 압박조차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니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의견 표명 그건 어느 법에서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법원에서도 대법관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논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치고 대법원의 판결이 그 이후에 나오거나 이전에 나오거나 이것도 중요한 변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기 대선이 있다면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임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재판을 이어가면서 선고까지 내리느냐 이건 헌법 8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할 수 없다. 이 법이 이제 적용될지 그럼 이재명 대표는 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아니 대선이 있으면 그 다음 재판들은 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중요한 핵심적인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냐면 대법원에서 서두르면 된다. 네. 왜냐면 3심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래 633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3개월, 3개월. 네. 그러면 지금 3월 26일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6월 26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당기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6월 초라도 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 불명확성을 틀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서 좀 서둘러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무죄 판결이 이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힘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탁 치고 탄력을 받는 그런 효과가 무죄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중도층 외연이 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는 양자 대결에서 물론 뭐 초결집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미 이번 선거와도 무관하게 왜 이재명 대표가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고 이렇게 될 것을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조금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 호남 민심이거든요. 예. 호남은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면 호남에서는 좀 이 지지가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명계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나 또는 김부겸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도 그러시죠. 아 이거 막 되겠나 막 바꿔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낙연 전 총리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무죄가 나와버렸으니까 이른바 호남 민심도 상당히 정리가 되면서 비명계들의 그동안의 쓴소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차단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 당일 안동을 찾았습니다. 산불 현장이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이제 확장을 해서 이른바 대세론을 노리겠죠. 그러니까 2002년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이해찬 아닙니다. 이해창 후보가 대세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세론이 후보 단일화로 깨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랑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고 이러면서 확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산불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민감하죠. 더군다나 고향이 안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동을 직격한 이 산불에 안 가보면 또 막 민심의 비판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동진 전략이죠. 동쪽으로 이렇게 또 경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확장하는 것이고 또 대세론에 올라타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기 대선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각입니다. 직무 복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거가 나오느냐 여기에 달렸다.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제 남은 관심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별개의 재판이긴 한데 일단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뭐 공감한다 또는 뭐 교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인용적 의견을 굳혀왔던 그런 재판관들은 더 탄력받겠죠. 그러면서 인용 이렇게 이제 더 주장을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 무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 때 상황 또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그때 달라요. 이런 국민들의 반응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여론도 또 가능성도 상당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 무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안 될 이유가 있어? 이재명 대표도 무죄인데 이런 상황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도대체 언제 나느냐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지나간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제가 여쭙고 싶어요. 네. 항행급계. 네. 그러니까 또 뭐라 오랜 또 이 또 관록과 잘 모릅니다. 네. 네. 편집해 주시고요. 예. 네. 이거 편집이 돼야 되겠네요. 예. 네. 아닙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건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다. 말 그대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 전 가족이 와도 예측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언제 날지에 대해서 네. 4월 초 얘기도 나오고 4월 중순 얘기가 지금 3월 28일, 4월 4일, 4월 11일 혹자는 사퇴 이후 두 재판관의 사퇴 이후까지 전망이 나온단 말이죠. 사퇴는 아니고 퇴임 이후에. 예. 그래서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을 한 이후에 예. 뭐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도 못 할 수도 있다. 예. 심지어는 뭐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2027년까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언젠간 한다. 예. 올해 내로 한다. 네. 네, 전망이 아니네요. 근데 지금 4월 초중순이 전망이 그래도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가장 현실성이 있는 선고일은 일단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일정에.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전망은 4월 4일 또는 정말 막바지까지 가게 되면 4월 11일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을 얘기했죠. 윤스트라다무스네요. 예. 네, 그동안 쭉 여러 정보를 통해서 정보 통일하고 봐야 되겠죠. 맞춰왔던 윤상현 의원이 우리하고 또 같이 또 저만리를 전자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나 또 그때의 윤상현 의원의 통찰을 본다면 상당히 그 예측이 맞을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